저희들 알지? 옛날에 이제 혜택 잘 모르겠는데요. 김웅용 감독, 새끼 호랑이 감독 같은 그런 기분. 이런 감독들을 프로야구를 써야지. 네. 지금은 이제 큰일 날 일이니까 진영 몇 년을 살아야 될 겁니다. 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오늘 오랜만에 2년 만에 순천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열었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모, 장채근 전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배경이 아마 2년 전 저희랑 같이 함께 하셨던 팬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랑 거의 지금 똑같은 배경입니다, 지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2년 전 얼굴 나가고 나서 난리가 난 거 아시죠? 내가 봐도 안 좋아. 내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때는 사실 잠을 한숨을 못 잤어, 진짜로. 이때 정도 되면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갈 때가 되니까 아. 시합도 좀 신경 써야 될 일이고 우승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종모 전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회 때 나오셔가지고 네. 전설의 타이거즈 최고의 조회수와 그리고 4회 때 한 번 더 나오셨고 전화 연결도 하셨고 이번 새로운 출연. 예. 아니 근데 여기 순천에서 왜 장채근 우리 전설 같이 있습니까? 예. 좀 얘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 캠프 기간 거의 끝나갔으니까 이제. 거의 그러면 지금 원포인트 일타 네. 강사로. 이야. 아니 뭘 전수해 주셨나요? 예? 바꿔을 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내 나름대로는 네. 코치들과 이제 서비스들하고 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역시 차이는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금방 다가오는 게 어려워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없애려고 자꾸 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버렸어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어리잖아요. 2000년대생들 많고. 그렇죠. 김종모라는 사람을 알든가요? 처음에 이제 우리 장 감독이 인사소개를 시키는데 네. 장 감독은 당연히 나를 알 줄 알고 네. 너희들 알지? 옛날에 이제 혜택 잘 모르겠는데요. 아는 애는 한 몇 명 있었고 모르는 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여기서 다가가는 거를 잘 다가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역시 좀 약간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장채근 전설께서는 그런 부분이 좀 없죠. 밀어 붙이는 데는 네. 이게 확실히 저 불도저 같이 네.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김용 감독 닮아서 네. 디테일한 부분은 디테일하니까. 네. 매년마다 성적을 꽤 잘 내시잖아요. 한 2년 동안 성적을 못 냈었어요. 학교에서 좀 압박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우승을 했네요. 최전을 또 제일 큰 대회를 우승을 해가지고 그나마 좀 체면이 있었습니다. 네. 홍익대에서 지금 있으신 지가 지금 12년째신가요? 예, 12년 연수가 좀 그렇게 됐네요. 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거의 뭐 믿음으로 그냥. 근데 학교는 매년 우승하기를 바라니까 뭐 우승 2개도 없고 매년 하다가 지금 한 2년 동안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또 압박이 들어오더라고. 이사장님이 직접 부르셔가지고 성적 안 낸다고 뭐라 하길래. 근데 어떻게 또 작년에 또 뭐라 하니까 또 성적 우승을 하네. 참 한국 사람은 좀 그게 있나 봐. 닥달을 좀 해야 되나 봐. 아니 평소에 이제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네. 모든 감독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너무 성적 많이 내면 너 안 좋다. 그래서 그때 말로는 내가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성적을 내야지 뭔 소리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 2년 안 나니까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선배들이 한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가. 옛날 어르신들이 한 이야기 맞듯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네, 당연한 당연히 걸. 나가면 우승해야 되니까.
보시면 이제 좀 보셨잖아요. 좀 평준화가 돼가는 느낌인가요? 어떤가요? 절대적인 강자가 지금 이제 좀 없어지는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대학 야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아마추어 야구를 좀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렇게 가끔 네. 가끔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한 번씩 보면은 사실 좀 그런 거 없잖아 있어요.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일치가 돼 있고 아. 좋은 선수들을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끌어올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 이제 그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좀 평준화 됐다고 많이 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정모형 잘 모르시니까. 네. 이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스카웃을 해서 내가 구상을 해가면서 게임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선수를 못 뽑아요. 학교에서 뽑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고3 때 기록을 가지고 뽑으니까 이 기록을 갖고 야구를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 쳤는데 이 바가지성 있잖아요. 네. 바가지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 10개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로 나오지 그게 나오겠어요. 그 야구 선수가 공을 잘 던져야 되는데 공 던진지 안 던진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선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아무래도 좀 그렇게 들어온 선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평준화돼 있고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그렇죠. 숫자만 가지고 그냥 그렇죠. 뽑아놓은 상태에서 누가 봐도 이제 필드에서 뛰면은 이제 부족한 면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끌어올리려면 만들어내야지 이제. 끌어올리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게 힘들지 이제. 네. 근데 이제 정모형은 이제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야구 선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했던 선수들이 하지 못던 선수를 만든다는 건 제가 대학야구 감독 하는 메이저리그 감독 코치하고 이쪽 가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겠지만은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곁에서 보시기에 이번에 어떤 좀 장점이 감독으로서 어떤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이제 우리 장 감독을 혜태 시절에 보고 네. 그리고 보고 이제 직접 와서 같이 이렇게 두 달 정도 해봤는데 프로야구 구단 단장이나 사장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도자로서는 정말 그 선수들을 밀어붙이고 끌고 땡기고 이런 부분들이 김웅용 감독 새끼 호랑이 감독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각 프로야구 감독들 타장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감독들을 프로야구를 써야지 네. 야구가 더 정말 재밌고 네. 호쾌하고 이런 야구를 할 수 있는데 네. 나 이게 좀 아쉬워요 사실. 근데 프로야구 감독을 하려면 단장, 사장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감독을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이 사장님 말씀 잘 듣는다는 얘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렇죠. 근데 대학 야구를 하면서 사실 열심히 했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10일 쉬면은 우리는 하루 쉬고 했고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뭐 잘 가르친 비법은 없고 열심히 했을 뿐이라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홍익대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어져. 네. 저는 그래요. 지금 힘들고 나중에 편한 게 좋지. 지금 편하고 나중에 힘들면 프로 못 가고 그러면 뭔 필요 있냐. 프로 가고 졸업하고 온 선수들이 나중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저 녹화 전에 제자였던 것 같아요.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예. 그 선수도 사실 프로를 못 갔어요. 네. 근데 참, 제가 그래도 열심히 세상을 살려고 다시 공부한다길래 야구보다 공부가 더 어렵지, 그때 공부가 더 쉽다고. 우리가 막 웃었습니다만은 야구가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정말 공부나 야구나 하란다고 해서 하면 다 잘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해도 또 안 되는 게 있는 게 또 그 중에 또 야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달 동안 해보니까 네. 이 홍익대가 성적을 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보면 그 사실 선수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거를 옆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 하나씩 이렇게 찝어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씩 이렇게 뭔가를 지적해주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지도자들은 내가 볼 때는 후배지만 타고났더라고. 난 놀랬어 이번에 와서. 좀 전에 전 더 놀랐던 게 여기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창문을 이렇게 막 두드리시더라고요. 장채근 전설이. 야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기 타석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놀랬어요. 이제 당황을 했어요. 아니 치지 말고 들어가라거든.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하세요? 시합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 이제 정말요? 얘들이 그걸 좋아라 그지. 여기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냥 놔두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준다는 뜻이죠. 차라리 관심으로 받아들여라. 네. 자극도 주고 또 사실 저도 이제 선수가 삐진 것 같으면 달래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 같아도 네.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몰아가다가도 좀 의기소침해질 것 같다 그러면 언능하는 말. 야 이놈아 너는 프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입이 임하고 찢어지니까. 그렇게 달라져야지 어떡할 거야 시키려면.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계속 밀어붙이기만 했거든요. 아 그럼 써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달래면서 해야지. 넌 또.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왜 잠만 보자고 있니? 그렇게 약을 줘야지. 당근을 줘야지. 채찍만 하지 말고. 아들 이거 보지 마라. 타이거즈 팬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모 그리고 장채근 전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0년대라면은 이 두 사람을 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타이거즈의 뭐 레전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연만 빼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고향도 같으세요 화순? 예. 사평? 또 굵어먹기 그러네.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알고도 지금 연기하시는 거예요? 저 형님 집은 사평이지만 나는 더 들어갔다. 더 시골이요. 그러니까 사평 같은 쪽이시잖아요. 나이는 그렇죠. 좀 차이가 있으시지만. 이렇게 이제 화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고향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도 고향이고 예 장감독은 좀 겹치게 들어가서 전기가 우리 집에도 빨리 들어왔어요 옛날에. 그때는 혹시 몰랐었어요. 몰랐죠. 모르죠. 저는. 네. 학교를 동성중 이때도 5살 지금 차이시니까. 그렇죠. 그럼 겹칠 수가 없었고. 그렇죠. 아.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 네. 우리 저 김종모 선배 오면은 전설이고 아주 무서웠죠. 광주 상고에 아주 전설. 말 좀 해주세요. 얼- 은근 지금 기다리고 계셔죠. 얼마나 무서웠냐면, 네. 우리 강주 상고에서 딱 연습을 하면은 저 센터 쪽에서 교문이 있어요. 걸어서 들어와요. 네. 가방 딱 메고 들어가면 그때는 총알같이 뛰어 가방 딱 받고 후배들이 온갖 동시에 긴장해갖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날 잘못했다고 하면 했다면. 빠따를 얼마나 맞았는가. 지금은 이제 큰일 날 일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잠깐만 이거 방금 김종모 전설이 이게 아닌데 이제. 10년 몇 년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좀 그런 매도 맞고 그런 시기였어요. 당신은 그랬죠. 네. 지금 많이 바뀌었고요. 여러분 이제 뭐 전설의 타이거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 이해하세요. 옛날 79년도 얘기니까. 보니까 80년도, 네, 그럼요. 79년도니까 뭐 그때 당시야 그렇게 야구를 했어요 저희도. 네. 맞으면서. 야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잘하셨던 거. 야구 영남대학교 다닐 때 전설이었죠. 아주 영남대 대학 선발이고 대표팀이고 졸업하실 때가 몇 년도죠? 대학교 졸업할 때가 형님이? 80년. 80년도. 그리고 82년도에 이제 입단하셨어요. 입단을 하시면서 네. 이제 내가 82년도 내가 8회학번이니까 대학을 갔는데 네. 광주 오면은 형님한테 전화를 했죠. 광주상 후배라고. 그때 당시에 돈도 잘 버시고 네. 술도 잘 사주시고 광주 상고에 참 최고의 선수였죠. 그때 전화 오면은 잘 챙겨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네. 프로를 우리 선배님들이 계셨지만 네. 내가 이제 처음으로 광주 상고에서는 네. 프로를 가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이제 전화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 감독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후배들도 오면은 그것도 성격 보면 알아요. 이렇게 전화를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외향적인 성격이 좀 있고 뭐 선배님 저 누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네. 와서 네. 밥 사줘 술 사줘 하면은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후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순철 전설은 어땠습니까? 순철이는 이렇게 못했고 이제 프로 와서 만났고 프로 와서 만났고. 프로 와서 네. 대단하시다. 아니 그때 전화를 드리고 그럴 용기가 어떻게 생기셨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선배인데 같이 연수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 내 후배들 전화 오면 소주 한잔 사주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참 그 운동장이 열악했어요 그때.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일요일 날 낮 경기 때는 그때 2시 경기만 했으니까 바로 그냥 게임 끝나자마자 그 상무 우리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조금 그 앞에서
빵하고 콜라하고 좀 준비시켜서 갖다 배달해 달라 그러고 들어오면서 이제 아까 이게 그 얘기예요. 딱 그대로 인폼 주고 들어오면 가서 이제 백을 들고 그리고 준비해서 이렇게 연습도 좀 그래서 배팅도 많이 하고 그래. 후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때. 그때 당시에 그래서 혜태에 있으면서도 네. 방맹이 안 맞고 연습 쉬는 날에 우리한테 와서 방맹이 치고 저희도 현역 때 고등학교 가서 안 맞으면 좀 부탁하고 빠띠도 치고 애들한테 오고. 지금도 현역 선수들이 학교를 동성고도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좀 자기의 고등학교 시절로 좀 돌아가서 뭐 이렇게 기분을 좀 이렇게 좀 다시 리프레시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예를 들어서 군산상고나 이런 데는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교가 있기 때문에 연습량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맞고 연습 그러니까. 안 맞고 그러니까 네. 컨트롤 좋은 후배들이 네. 축축 던져주면 정성 들여 던져. 네. 던져주면 거기서 감 잡고 도움을 많이 받죠. 하긴 뭐 기계가 오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공보다는 그렇죠. 예, 직접 던져주니까. 그때는 기계도 없었어. 하긴 그렇죠. 없었어. 하긴 그렇죠. 예. 노랑머리니까 노랑머리. 노랑머리잖아요 지금. 원 바탕이 노란 바탕이 머리예요. 지금 염색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막 김웅영 감독이 이렇게 행가리 치다가 야 하나 둘 세 번째 나보자. 보고 나서 주위에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 봤는데요. 아. 근데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